지난해 9월 전주시 팔복동에서 고형 폐기물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이른바 폐기물 발전소 신설이 추진되자 많은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폐타이어 등을 태우는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주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며 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발전 사업의 허가권이 정부에 있다 보니 전주시가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소홀히 한 겁니다. 허가부서가 산자부니까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서 했으면 됐지 더 얼마나 여기다 답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이런 발전 사업 허가권을 비롯한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정부 19개 부처가 관리해오던 518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발표한 겁니다. 이번 제정안은 이전 정부가 지방이양을 의결하고도 오랫동안 지방정부에 넘기지 않았던 사무를 한꺼번에 이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여야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연내 정부 입법으로 완료가 될 걸로 저희는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을 뒀기 때문에요. 연내 제정이 완료된다면 202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 일괄 법안에 담긴 주요 지방이양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는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물류단지에 한해 지정 고시 권한을 가졌지만 앞으로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물류단지도 지정 고시 권한이 시도로 넘어옵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물류단지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도로 유지 관리는 자치단체, 교통안전관리는 경찰로 이원화됐던 업무도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일원화됩니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와 주차 금지 장소 지정 업무 등이 경찰청에서 자치단체로 넘어옵니다.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과 주민의 의견을 고려해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입니다. 지방이양 일괄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앞당기고 지역 밀착 행정을 가능하게 할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나오는 게 아연이 함량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요. 전주대 창업보육센터 내의 벤처기업이 만든 아연 이온수 공급장치입니다. 회사 측은 이 장치를 통과한 물 속에 아연 이온이 녹아 있어서 피부 질환과 면역 등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연 미네랄은 이 면역에 도움이 되는 물질로 정해져 있고 자연전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아연이 물 속에서 미량으로 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핵심 기술이고 너무 많이 녹으면 안 되니까 미량으로 녹게끔 해서 음용까지 가능하게끔 한 게 이제 저희 기술입니다. 회사는 아연 이온이 함유된 먹는 물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온수 마스크팩과 관로의 부식을 방지하는 장치 등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창업 정신을 평가받아 지난해 전라북도로부터 유망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가 오늘의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전주대 창업보육센터의 도움이 컸습니다. 전주대 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의 꿈을 키운 대표는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를 거친 뒤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인증도 받았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이제 저희가 특허에서부터 제품 개발, 검증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담당 교수님들이나 또 매니저들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멘토링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특허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 비용도 좀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 시제품 개발하는데도 지원을 약간씩 해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이제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원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자연석 바닥재를 개발했습니다. 밋밋한 대리석 바닥재와 업체가 개발한 미끄럼 방지 자연석에 같은 양의 물을 뿌려봤습니다. 10분 후 살펴봤더니 일반적인 바닥재에는 여전히 물이 고여 있지만 업체가 개발한 자연석 위의 물은 거의 말랐습니다. 비가 올 때 물이 위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수막 현상이 일어나서 미끄럽다는 얘기고요. 얘는 비가 오더라도 이 홈을 통해서 물이 먼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막 현상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끄럼 저항성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비결은 기계가 엄청난 압력으로 물을 쏘면서 일정한 깊이로 돌을 깎기 때문입니다. 이 기계는 똑같은 압력으로 돌에 홈을 파는데 일정한 깊이의 아름다운 문양을 새길 수 있습니다. 이런 돌 위에서는 물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겨울철 넘어짐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업체 역시 오늘의 성공이 있기까지 호원대 창업보육센터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좋은 디자인을 추천을 받는데 학교의 그 디자인과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필요한 기술 부분에서 어드바이스를 받는 거죠. 그것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고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온수를 개발한 전주대 창업기업이나 타일을 개발한 호원대 창업기업처럼 각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초기 기업들이 요즘 정부의 정책 변화에 적잖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이양 일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창업보육센터의 지원 업무가 정부에서 자치단체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전라북도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창업기업에게 이전과 같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줄진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역적인 기반이 아주 좋잖아요. 예산도 좋고 기술력도 주변에 많이 있는 좋은 회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약하거든요. 그런 것을 극복하려면 큰 정부 지원 예산을 받고 또 R&D 사업을 통해서 자꾸 극복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지역적인 기반이 취약하다는 얘기죠. 대전에 위치한 한국창업보육협회입니다. 이곳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즉 BI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회는 기술 창업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보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창업보육센터 운영기법을 보급하고 창업보육 정책을 제안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한국창업보육협회는 2만여 개의 기술 창업 기업을 보육하고 그 가운데 약 70개의 상장 기업을 배출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263곳이 창업보육센터에서 6,500여 개의 기술 창업 기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센터를 거쳐간 6천여 개의 기업들이 한 해 2조 원의 매출에 19,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창업보육협회의 주요 운영진들은 서너 차례에 걸쳐 긴급 회의를 갖고 지방이양 일괄법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회 임원들은 각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업무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경우 적잖은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오면 자치단체별로 특화된 창업보육센터가 가능하다는 찬성 의견도 제기됐지만 주로 지방이양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방이양으로 재정이 부족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창업보육센터가 아예 붕괴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자치단체 창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일관성 있는 지원이 어렵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에 더 많은 예산이 돌아갈 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협회는 창업정책의 경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지방이양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 호소합니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현재 준비 없이 이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은 창업의 베이직한 인프라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더군다나 매니저들의 역할에 따라서 이만큼 인프라를 키워왔는데 당장에 넘어가면 준비 없이 넘어가서 창업의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반대하는 겁니다. 만약 지방 이양이 불가피하다면 5년 안팎의 유예 기간을 둔 뒤 정부에서 지원되는 인력과 예산이 자치단체에서도 그대로 지원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로 넘어가더라도 상당히 좀 탄탄하게 준비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창업을 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하고. 지난 8일 한국창업보육협회 임원들이 국회 조배숙 의원실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인 조배숙 의원에게 청년 창업과 관련한 창업보육센터를 지방이양 일괄법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 호소했습니다. 이게 어렵다면 지방이양 때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과 인적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저 그 지방 분권이라는 이름 하에 그 중앙 그 업무 권력 이양 이런 것은 저는 오히려 지자체들한테 부담만 가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만약에 지방 업무로 이양이 됐을 때 그 해당 각 기관의 설립 목적, 정책 목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는 좀 다시 재고가 돼야 된다. 지방정부로 가게 되면 조금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올 연말 법 통과 과정에서 업체의 주장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되는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이 지역별로 차등이 생기면 당초에 이양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또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들이 앞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 통과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라도 역시 협회의 이런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인력과 예산 지원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특히 인력과 재정이 제대로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생각입니다. 한국창업보육협회의 이런 우려를 단순한 기우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을 돌이켜보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방분권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전북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 혁신도시가 새롭게 둥지를 튼 것도 지역의 균형 발전을 꿈꾼 노 전 대통령의 의지 때문입니다. 말로만 분권이 아니라 실제로 분권이 착착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5년 국가사업의 일부를 지방에 넘겨주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들이 예산 지원이 없으면 국가 사무를 받을 수 없다고 반발하자 노무현 정부는 분권교부세를 신설하게 됩니다. 국정 기조 중에 하나로 지방 분권을 균형 발전하고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내세웠는데 지방 분권의 핵심이 지방 이양을 통해서 지방 분권을 하겠다는 거였고 그 지방 이양을 하면서 재원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분권교부세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방 이양을 시키면서 그 재원도 같이 줘야 우리가 사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요구가 있어서 만든 게 이제 분권교부세였던 거죠. 분권교부세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14년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개선 요구가 잇따랐고 결국 분권교부세는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그때 시작 때부터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질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방에서는 이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외에 이 분권교부세 지방 이양사무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분권교부세가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10년 정도 아까 말했는데 5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가 또 연장을 또 5년 했다가 10년간 운영해서 결국 지자체가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그걸 폐지를 시켜서 보통교부세를 집어넣은 거죠. 분권교부세의 실패는 재정과 인력의 지원 없는 지방 이양 사업의 경우 지방 재정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방이양 일괄법이 분권교부세와 비슷한 길을 걷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이양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국가사업의 추가 이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 국가균형 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 발전 전략이기도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시민사회단체도 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분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지방분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방분권의 소극적인 일부 정치권의 강성을 촉구하고 국민의 개헌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시기에 70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천만인 서병을 통해서 국민들의 힘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서명운동을 통해 요구한 개헌안에는 지방분권 국가선언과 주민자치권 신설, 그리고 재정분권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분권이 이루어지고 자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지역은 개헌의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런 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한 개헌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주도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본부에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조직의 문제이고 또 법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재정권의 그 세 개가 가장 크죠. 지역에는 일을 하려고 하면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은 재정과 연결돼 있고 그리고 입법도 재정과 연결이 돼 있죠.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들어도 재정이 준비가 안 되면 그 재정에 따라서 지역에서 자기 색깔을 못 내는 거죠. 돈이 크게 부족한 자치단체들은 매년 예산 확보 시기만 되면 중앙정부에 예산을 더 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이를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볼 순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9월, 10월 되면 중앙에 예산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이건 지방국가가 아니죠. 지방의 인력과 예산을 함께 이양시키라는 요구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목소리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 연말 지방이양 일괄법이 통과되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분권교부세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방이양 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저희 법 안에 이 설치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내에 입법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내년 초에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소요 인력과 재정 비용을 조사해서 산정하고 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그중에서도 재정분권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자치 재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재정 확보 없이는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 분권교부세의 사례에서 보듯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지 않은 지방이양은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한국창업보육협회를 비롯한 적잖은 단체가
지방이양 일괄법의 조속한 시행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본래의 뜻이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사무는 해당 지역 공무원과 오피니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집권 체제에 따른 독점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